조합 등의 출자금, 농협, 신협, 새마을금고 등 요건 단위 농협, 단위 신협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. 농협 중앙회 이쪽 아니시고요. 금융조합에 가입한 출자금에 대해서 1인당 1,000만 원까지 이건 출자금이기 때문에 배당이 나온다는 거죠. 그러면 배당은 비과세가 된다. 빨리 가입하시는 게 맞겠다. 그 다음에 조합 등 예탁금, 요거 세금 우대 저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1인당 3,000만 원까지 단위 농협이나 단위 수협, 산림조합, 신협, 새마을 금고에 예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해준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예금을 갖다가 좀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요것들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또 보호가 되시잖아요. 만약에 뭐 이런 산림조합이나 금고가 망하게 돼도 5천만 원까지는 또 보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시는 게 좋으시겠죠. 물론 농특세라고 해가지고 그 이자소득세 이제 그 따로 붙는 세금이 있는데 요거 2020년까지는 1.4%, 21년도에는 0.9%, 22년도에는 0.5% 납부하는데 하지만 뭐 요 정도 세금 부담은 그게 큰 부담이 아니니까 요 제도 좀 활용하시길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대상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.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라고 해가지고 농업, 어업, 축산, 인업을 영위하는 분들께서는 3년에서 5년짜리 예금을 한 경우에 금리가 기본 금리 외에 법정 장려금리라고 해가지고 금리가 더 많은 금리를 주는 이런 또 특화된 상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연간 2,400만 원까지 좀 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뭐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. 농업, 어업, 축산, 임업 요 부분들은 이런 것 좀 활용하시고요. 그 다음에 장기 저축성 보험, 보험사에 들어왔을 때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시납 저축성 보험, 돈을 한 번에 넣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금액은 1억까지입니다. 1억까지. 1억까지고, 그 다음에 이 1억을 넣는 금액을 10년 이상 유지하셔야 돼요. 10년 이상 유지하셔야 거기에 발생된 이자를 갖다가 비과세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2억을 넣어놨다. 그러면 1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1억에서 1,000만 원의 이자가 붙었다면 그 1,000만 원은 과세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. 예,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. 근데 그 금액을 인출했을 때 과세가 되시겠죠? 그 보험사 통장에 계속 들어가 있을 때는 과세가 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. 예,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요. 납입 기간이 5년이 넘으셔야 됩니다. 5년 이상 넣으셔야 됩니다. 10년짜리 계약을 하시고 뭐 10년을 내셔도 되고 7년도 내셔도 돼요. 돈을 5년 동안 내셔야 되고 이 내는 돈이 뭐 1,000만 원 냈다, 10만 원 냈다가 500만 원 냈다, 300만 원 냈다 이렇게 불규칙하시면 하시면 안 되시고요.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들어가시는데 그 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보험은 전액 다 비과세가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. 세 번째가 종신형 연금보험. 종신이 뭐 제 방송에서 이런 말 써도 되나요? 몸이 종칠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.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연금보험에 들어간 돈은 또 비과세를 해주겠다.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, 수익 등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이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비과세가 된다.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무슨 일시나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자산가들한테 좀 권유하셔야 되겠죠. 자산가들은 요거를 좀 하셔야 되시고 일반 보통 급여소득자나 좀 자산이 적으신 분들은 이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를 통해서 비과세를 좀 활용하시길 바라고요.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습니다. 요거는 대상자가 또 한정돼 있죠. 만 65세 이상인 우리 고령자들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고엽제 후유증 환자, 독립유공자,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들어가시면 비과세로 하는 건데 이것도 일단 2020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이게 매년 다시
그 기한이 자꾸 생겨요.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가지는 않고 매년 뭐 2020년까지 합니다 해놓고 또 연말 되면은 다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2021년까지 또 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간을 늘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 부분들은 뭐 매년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은데,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견 중에 하나는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긴급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지금 그 뭡니까 그 재난지원금 같은 거 많이 좀 풀리셨잖아요. 혜택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부족한 재정을 어딘가서 또 충당을 하셔야 되잖아요. 우리나라가 뭐 사업이 엄청 잘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지금 경기도 침체돼가지고 세금으로 더 많이 걷어들이기는 좀 힘들다라고 본다면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비과세 혜택들을 마감을 해가지고 이거 마감을 한다는 의미는 여기 붙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? 결국은 비과세 항목들을 앞으로 줄이는 정책을 정부가 쓸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.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한이 정해져 있는 금융 상품들은 좀 우리 대상자가 되시고 하시면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는 그런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로소득자하고 자영업자 농업인 해서 누구나 좀 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요거는 의무 가입 기간 5년 이상만 이제 불입을 하시면 되고 연간 2천만 원으로 5년간 1억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1억까지 들어가 있으면 그 이제 이자가 발생되실 거잖아요. 1억이 들어갔는데 이자가 200만 원이다. 그러면 세금 없다. 세금 안 거두신다는 얘기죠. 200만 원이 넘어간다. 그러면 9%만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죠. 저소득자들은 400만 원까지도 비과세를 해주는 계좌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청년이나 저소득자는 2년만 유지해도 이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상품. 그래서 가입 자격이 없고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내셔야 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한다면 현재 불입하는 금액에서 세금을 줄여주겠다. 그 다음에 세액공제라는 얘기는 나온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뜻이에요.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냥 일반 공제라는 거는 세금을 산출하기 이전에 공제를 하는 거거든요. 뭐 5천만 원에서 뭐 2천만 원을 공제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의 수입이 되서는 3천만 원의 세금을 해주는 게 일반 공제인 거고요. 세액공제는 그렇게 공제를 받아가지고 3천만 원에서 세금이 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상품을 가입하면 뭐 100만 원을 줄여주겠다. 이런 아예 세금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 공제보다 세액공제는 확실하게 더 효과가 있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가입하시면 되는데 요거의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세금을 내셔야 돼요. 연금소득세 3.3%에서 5.5%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중도 해지를 하시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.4%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5년 이상을 유지를 못한다. 아니면 55세 이전에 내가 유지를 못하고 해약을 하게 되면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. 뭐 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우리가 세액공제 상품이라고 하고 우리 다른 말로는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요거 이제 반대 표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비적격 상품, 일반 연금 상품. 그러면 일반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이런 중간에 세액공제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. 돈 내실 동안은 그런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. 근데 그 상품들은 연금이 개시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금 수령할 때 그 이자소득세 3.3%, 5.5% 연금소득세가 있었지 않습니까? 이 세금이 비과세인 상품이 또 있는 거죠. 우리 연금은 나중에 그거 구분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연금소득 우리 국민연금도 받게 되시고 퇴직연금도 받게 되시고 지금처럼 이런 연금저축도 받게 되시는데 이런 금액들이 만약에 합쳐져 가지고 연간 1200만 원이 넘어가시면 그 금액도 종합소득에 이제 합산이 된다 하는 거 좀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 하지만 지금 제가 뭐 이게
연금소득세도 내고 나중에 뭐 연간 처리액이 넘어가면 종합소득도 들어가고 중도회주의 기타 소득세 낸다고 하지만 지금 연금저축상품, 그다음에 퇴직연금 상품, 그다음에 국민연금 상품 이 세 가지 상품은 꼭 가입하셔야 되는 필수 상품이십니다. 노란우산 공제입니다. 이것도 소득공제 상품인데요. 이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있습니다. 보통 은행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계시고요. 제조업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20억 이하이면 요 소상공인으로 좀 들어간다는 뜻이고요. 이런 소기업들에 대해서 5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로 만원 단위로 이렇게 자유롭게 낼 수가 있고요. 분기는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.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사업소득이 4천만 원이 안 되시면 500만 원, 4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300만 원, 그다음에 1억이 넘어가시면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거 좀 활용하시고요. 이런 노란우산 공제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압류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노란우산 공제는 이제 사업자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압류, 뭐 사업하다 보면 좀 빚을 지거나 차압을 당하거나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노란우산 공제 상품은 그런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. 그 다음에 은행권보다 일반 은행보다 이자를 높이 주고 있고 이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좀 해주고 있고 또 가입 장려금 같은 걸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이 상품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